저희가 준비한 2위 6위입니다. 먼저 2위부터 만나볼까요?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2시 30분쯤에 용산에 있는 새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열심히 신나게 우리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도착하자마자 마이크 잡고 신나게 한번 뛰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일 열심히 해보겠다. 소통하는 집무실 시대가 열렸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대통령의 집무실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2층이 될 텐데 제1 집무실. 아직 5층은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용산 시대가 열렸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소통 구조에 대한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전에 이제 청와대, 지금 이제 광화문 뒤에 있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그다음에 대통령 부속실, 그리고 이제 본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 같은 경우는 여민 1관, 여민 2관, 그다음에 또 청와대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 분산돼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춘추관이라고 그래서 기자들 공간은 아예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기자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전인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2차례, 3차례 직접 이제 비서동에 가서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비서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형태. 즉 기자들은 사실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뭐 들어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폐쇄적인 구조가 돼 있다. 즉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본관에서 집무실을 이제 이 여민관으로 옮겨서 비서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이제 그걸로 옮겼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는 결국 이제 불통을 낳는 거고 이게 이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청와대 정부, 청와대에 너무 많은 권한, 또 대통령과 참모들의 소통이 안 되는 것들, 기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용산 국방부 시대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방부 건물에 이제 국방부 옮겨갔습니다만은 이 뭐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서 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똑같이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 아침 출근할 때 그 안에 기자도 탈 수가 있고 예. 비서도 탈 수가 있고 함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행 자체가 투명하게, 그러니까 아침마다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이 나와서 직접 볼 수가 있고 거기서 한마디씩 물어볼 수가 있는 구조.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게 되다 보면 충분히 소통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즉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조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얼마만큼 참모들, 내각, 기자들과 할 의지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잠시 조금 전에 나갔던 영상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장면입니다. 새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1호 사인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부장처장. 네. 밑에 자막에도 나오는데 소파를 빼고 대형 원탁을 좀 배치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도 뭔가 소통을 강조하겠다. 이게 좀 윤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대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있는 탁자는요, 직사각형 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석에 앉고 보고자가 이 90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앉아서 이 보고하는, 이렇게 상관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어떤 이제 탁자 테이블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탁자는 이 원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거 구분 없이 평등하게 각자 자신의 어떤 소신과 의견을 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예.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런 모습 자체가 이게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어떤 통치를 하겠다. 수평적 이 토론과 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 가구에서도 좀 읽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그리고 수석들, 기자들이 한 건물에 있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저 원탁에서 윤 대통령 처음으로 새 집무실에서 오찬도 했는데요. 그 사진도 잠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0분 정도 전복죽을 식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바로 저 원탁에서 참모들과 회의 겸 식사를 하는 모습도 새 장문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의미 있는 장면들, 용산시대가 열렸고 새 대통령 집무실 안에 구조가 어떻고 책상은 어디 있고 뒤에 봉황은 어떤 로고가 있는지 꽤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저 휘장과 원탁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 오늘 출입한 기자들의 얘기를 제가 좀 직접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사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인 야당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며칠 전부터 우려했었습니다. 4월 26일 날 저희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하는 과정이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 시점에는 아마 행정 업무가 다소 지장이 있었을 걸로. 저렇게 어수선한 저런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어수선하다, 분위기가 좀 걱정이 된다 여러 얘기했는데 사실 앞서 봤던 새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실은 2층입니다. 2층은 앞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오늘 점심 즈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갖춰지긴 했는데요. 근데 다른 공간입니다. 뭐 2층 말고 뭐 3층이나 1층 같은 경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민주당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의 말처럼 뭔가 여전히 용산 집무실 공사와 이사가 진행 중이다. 소영주 대변인.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보안이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상식적인 우려죠. 통상 이게 이제 청와대라는 것은 이 국가 이제 경호 어떤 대통령의 경호를 차치하고라도 안보와 외교, 특히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직도 대통령이 말하자면 직무가 시작되는 날도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안, 특히 도감청, 외국기관이 우리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통상 도감청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국정원을 통해서 도감청 부분을 다시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국정원이 봤을 때 이 건물에는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게 불가하다 승인을 해주고 이 시설 보안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우려는 보안상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대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가구가 들어가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다 검색을 하고 그들을 뭐 어떤지 신원 확인도 하겠지만 충분히 허술하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공사를 맞춰서 이런 보안,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뭐 바람직하겠다.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뭐 이게 사실 몇 % 진행됐다고 이제 언론에 알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공사와 이사는 진행 중이다. 최병묵 의원님, 결국 오늘 1호 서명은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인준 안 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수명의 차관들을 다 일괄적으로 임명을 좀 하긴 했더라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뭐 표결이 안 된다든가 계속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뭐 부결이 되면 이제 새로운 후보자를 또 지명해야 될 것이고 예. 만약 임명동의안이 계속 늦춰지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내각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관들을 임명해 놓으면 차관을 뭐 장관 대행으로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가 있으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하면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추가로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모습을 갖춰가는데 예. 사실 저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완비가 돼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리저리 신구 권력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현재도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거나 아직도 그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그런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끄럽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뭐 며칠 좀 늦춰지더라도 저런 부분은 점차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석들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이름 석자 윤석열 서명을 한 윤 대통령이고 이러한 건을 서명하면서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